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지난주에 저희가 DIY 자기소개서 특집으로 직무 파헤치기 편을 한번 준비해 봤었는데요. 네. 취준생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 오늘도 직무 파헤치기 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아무래도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우리의 안전드 안정영 취업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네, 그리고 박소영 학생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원래 저희가 항상 멘토님을 두 분을 모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째서 안정영 멘토님만 계시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의 특별 멘토는 DIY 자기소개서의 간판 박신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특별 멘토 진행도 하시고 특별 멘토링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시겠네요. 네, 뭐 부끄럽지만 오늘 소영 학생이 지원하는 직무가 아나운서 직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일일 멘토가 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부터 보니까 우리 신영 아나운서가 나름대로의 꿀팁을 취준생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 신영 아나운서의 특급 처방전을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좀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네. 살살 부탁드립니다. 살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소영 학생은 DIY 자기소개서의 첫 수련인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DIY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저도 한번 이제 특급 처방을 받아보면 어떨까 하고 아직 2학년이긴 하지만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어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영 학생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소영 학생이 희망하는 기업 먼저 알아볼까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오. 네. 원이 이럴 굉장히 수가. 좋아하는데요. 아, 제가 오늘의 기업을 소개를 해야죠. 제가 엄청 들뜨네요. 오늘의 기업은 바로 OGN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가운 요 로고인데 원래 온게임넷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지기도 했던 기업인데 저는 게임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네, 너무 표정부터가 좋아요. 달라졌어요. 표정이 갑자기 확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가? 근데 저는 뭔가 음악을 안 할 때나 이렇게 뭐 일을 안 할 때 굉장히 여가로 많이 즐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인데 또 그렇네요, 아무래도. 게임 전문 방송사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OGN이면 게임 전문 방송사인데요. 소영 학생 어떤 직무를 희망하나요? 저는 게임 전문 아나운서, 이제 e스포츠 아나운서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소영 학생이 희망하는 OGN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신영 아나운서가 준비를 해오셨다고. 네, 제가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먼저 OGN은요, 세계 최초의 게임 전문 방송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오리온 그룹에 의해서 창설됐고요. 또 현재는 CJ ENM 부문에서 운영하는 17개 방송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식 풀네임은 온게임넷이고요. MBC 게임과 양대리그 체제를 구축하면서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5년에는 양대 방송사의 스타크래프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e스포츠의 초창기가 정말 인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e스포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당시만 해도 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게임을 하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엄청 컬처 쇼크였거든요. 그게. 그렇죠. 당시에 이제 1세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는 분들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금 거의 연예인들이시죠. 뭐 네. 임요한 그렇죠. 선수, 홍진호 선수, 네. 뭐 이영호 선수 등 이분들은 e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좀 만들어냈다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 이 이후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는 게임으로서의 스타크래프트는 좀 수명이 다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OGN은 서든어택 리그, 카트라이더 리그로 화제성을 다시 한번 낳으면서 스페셜 포스 등 여러 게임의 e스포츠 리그를 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12년도에 롤이죠. 롤 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해서 이 대회를 통해 흥행의 가능성을 본 OGN이 롤 챔피언스 코리아, 즉 LCK를 개최하고요. 다시 한번 e스포츠 방송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로 시작해서 e스포츠가 되기까지 게임 방송 업계에도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서 OGN이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한번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자, 게임 전문 아나운서를 꿈꾸는 소영 학생, 오늘 준비해 온 게 있다고요? 아, 네, 제가 e스포츠 업계 이슈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소영 학생이 어떤 이슈들을 선정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뽑은 e스포츠 업계 핫 이슈 2가지는 첫 번째, e스포츠 경기 티켓 1만 원 시대. 두 번째,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종목 채택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e스포츠 경기를 보려면 티켓 가격이 10,000원에 달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원래는 얼마였어요? 네, 원래는 4,000원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 좀 올랐더라고요. 이게 오, 2배가 넘게 올랐네요. 그러게요. 엄청나네요. 이게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롤 챔피언스 코리아는 프로게이머들이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제 경쟁으로 통해서 이제 승패를 가리는 e스포츠 대회인데요. 올해부터 이 LCK의 티켓 가격이 주중 9,000원, 그리고 주말에는 11,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대회 주관사가 게임 방송국 OGN과 스포게임즈에서 게임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로 이제 바뀌면서 개최 장소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제 신설된 e스포츠 전용 LCK 아레나로 바뀌면서 이제 티켓 가격이 조금 조정된 건데요. 티켓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오른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e스포츠 팬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경기장에 많이 방문해 주시니까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e스포츠에서도 티켓 판매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안멘토님, 소영 학생이 뽑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 이슈에 대해 평가를 하기 전에 좀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우리 나온 출연진 학생분들이 학생분들. 예, 이 대본을 외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맞아요. 야, 아나운서를 지망하시기 때문에 외우신 거예요? 이게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네.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네.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아,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여서 감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영 씨가 뽑으신 주제는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2주 전에 한국을 찾은 아담 모세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담 모세리?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SNS, 인스타그램의 CEO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방한을 했어요, 한국에. 근데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이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이하 롤챔스 챔피언스 코리아, 여기 스프링 시즌 경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대요. 왜 그랬냐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가 바로 이 e스포츠 경기, 그다음에 K-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올 만큼 굉장히 좀 핫한 것 같고요. 이처럼 게임을 매개로 한 e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주류 문화로 떠올랐고요. 예전에는 내가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즐기는 시대가 됐다면 지금은 보는 시대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 e스포츠 시청자 규모가 미국 메이저 리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G 시대가 되면서 각 콘텐츠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하려고 하는 쪽이 또 이 e스포츠 쪽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라든지 CJ ENM이라든지 이쪽이 이 e스포츠에 관련해서 더욱더 좀 강화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주제 선정을 한 건 좋았어요. 그렇다면 티켓 가격을 10,000원으로 올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왜 올린 건지라고 한다면 이쪽이 시장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즉 가격을 올리고 있다, 티켓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엽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떠한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랐고 또 이것이 어떤 현상을 낳을 것인지까지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기업 분석, 산업 분석에 대해서 좀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의 e스포츠도 채택이라는 주제인데요. 아직 정식 채택이 된 건 아니죠? 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e스포츠가 국제대회 최초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요. e스포츠 정주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이제 획득하시면서 되게 기분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정작 우리 정주국인 한국의 게임은 이렇게 시범 종목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는 일단 2022년에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게 사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신기한 일인데 네. 그럼 안멘토님, 소영 학생이 뽑은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근데 e스포츠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게임이고요. 이 게임 자체를 진짜 우리가 스포츠로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변곡점이 있다고 좀 생각되는데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계는 전임 회장의 전횡, 그다음에 협회 관계자들의 잇단 비리 연루 사건으로 수모를 겪어왔고요. 또 항상 스포츠에서 문제가 되는 게 선수들의 승부 조작이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좀 어떤 곤욕을 치러왔다고 하는데 새롭게 이제 뭐 협회장님이 취임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3가지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첫 번째는 선수 등록제를 시행하겠다.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 가맹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협회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을 통해서 정화 작업을 펼쳐서 우리 소영 학생이 뽑은 것처럼 2022년도에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그냥 적기는 좀 그러니까 향후 내가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쪽으로 e스포츠계가 갈 수 있도록 나 또한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안멘토님께서 좀 보완해서 좀 하나 더 말씀해 주실 이슈도 있을까요? 예, 저도 오지엔 입사를 희망하는 네. 수련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져온 이슈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갖고 온 이슈는 2019년 대한민국 e스포츠 게임 방송사는 위기에 빠졌다라고 아니. 하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인데 네. 어떤 위기에 빠졌다는 그러게요. 말인가요? 지금까지 e스포츠의 중심이라고 자처했던 대한민국이 네. 실력이나 아니면 뭐 방송 제작 노하우 면에서는 여전히 최상위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유튜브 아니면 트위치 등 급속도로 발달한 미디어 플랫폼 역시 TV에 기반을 두었던 게임사가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과제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포스트 스타크래프트, 포스트 리그 오브 레전드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확보한 배틀 로얄 장르의 게임 리그가 진행 중이거나 런칭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e스포츠로서 보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데 그러니까 그냥 e스포츠를 지금 우리가 2차원적으로 즐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평면적으로 즐긴다고 한다면 VR이라고 하는 기계도 있죠. AR이라고 하는 기계도 있죠. 이런 기계들과 결합시켰을 때 어떻게 조금 더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 소영 씨가 인터뷰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선수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나의 메시지를 선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또 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얻으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한번 영광을 되찾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DIY 자기소개서 특집으로 소영 학생이 희망하는 아나운서직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소영 학생은 롤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 있나요? LCK에 이현우 캐스터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제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들도 바로바로 캐치해 주셔서 전직 프로게이머 다우시게 이제 게임 전반적인 내용을 매우 깊숙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부분도 다 캐치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현우 캐스터님이 제 롤모델이신데요. 근데 여기 또 나와 계신 신장 아나운서님께서도 그런 제 롤모델이신데요.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현우 아나운서님 말씀을 드려서 제가 롯데자이언츠 굉장히 팬이신데 되게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맨날 보면서 제가 경기 항상 챙겨보고 하이라이트까지 하기 전까지 그 모든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경기 직후에 바로 인터뷰 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아름다우시고 말씀도 잘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은 e스포츠지만 한창 야구에 푹 빠졌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물론 지금도 제 롤모델이시지만 그때 한창 좀 좋아했었던 아나운서 분이십니다. 네. 저는 게임 전문 아나운서라고 하면 그냥 수많은 아나운서분들이나 캐스터분들이 갖춰야 할 역량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기본적인 방송 역량 그리고 e스포츠 팬 아니면 스포츠 팬들이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거를 다 캐치해서 선수들한테 물어봐주는 그런 역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신영 씨가 생각하시기엔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일단은 게임 방송에 지원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그 게임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해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일단 게임이나 스포츠 쪽은 순발력을 굉장히 요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끝나고 선수를 인터뷰하게 된다면 그때 어느 선수를 인터뷰하게 될지 정말 끝나기 1초 전까지도 모를 때가 정말요? 있어요. 네, 심지어 다른 선수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바뀌어서 실제로 정말요? 종이에 아무것도 안 적고 들어가서 머릿속에 있는 걸로 차례대로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발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럼 오늘 소영 학생의 역량을 이 자리에서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 순발력이나 재치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최고죠. 바로 네. 즉흥 삼행시입니다. 아니,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요? 올드한데요? 즉흥 삼행시. 이게 올드해요, 올드해요. 아니 원래 신영 씨 들어보세요. 원래 네. 대대로 내려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TV 같은 데서 이렇게 또 삼행시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소영 학생만 시킬 게 아니라 현우 씨 같이 하죠. 저도 해야 되나요? 어때요? 그만한 네.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는 쪽으로. 소영 씨 괜찮으세요?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엄청 지금 대결 굉장히 구도로 걱정이 가죠. 되는. 네. 과연 유병재 씨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제가 한번 기대해볼게요.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쌤께서 즉흥적으로 삼행시 단어를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영 씨한테 제가 드릴게요. 삼행시니까 세 글자인데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영어로 주시나요? OGN을 드릴게요. G가 아니라 G로 그냥 갈게요. OGN. OGN이요? 네. 한 10초만 주시겠어요? 안 됩니다. 네, 제가 바로 문을 띄워드릴게요. 네. 자, 오늘 G, 지금 N. 나이스. N을 영어로 쓰신 거네요. 영어로. N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지금 인조이 합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네, N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센스 있는 것 거는 같아요. 네, 나름대로 오히려 N을. 순발력이 좀 오늘 지금 나이스. 작용하지 않았나. 네, 그럼 이번에는 형우 MC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준비됐죠? 저도 똑같은 걸로 하면 되죠? 아니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형우 씨는 제가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네. 쉬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LOL로 준비했습니다. 롤. 자, 리그 오브 레전드 갑니다. 잠깐만요. LOL. 네. L, 엘사. 엘사. O, 오늘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오. L.
엘사. 아, 네. 네, 겨울왕국이네요. 아, 재밌지 않아요? 실망이네요. 승리상관으로. 네, 이렇게 엘사를. 원래 이게 가사 쓸 때도 이런 식으로 딱 쓰는 게 임팩트가 좀. 네. 안멘토님 승자 가려주시죠. 저는 사실 둘 다 어려웠는데 네. 우리 소영 씨가 N을 나이스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 재치, 예, 큰 점수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소영 씨의 승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호 씨 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오늘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근데 엘사도 괜찮았어요. 엘사도 네. 일단 L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냈는데 사실은 모든 에너지를 여긴 소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와, 와, 진짜 다르네요. 와, 진짜 다르구나, 정말. 아닙니다. 네. 엘리베이터라니 생각도 못했어요. 네. 오. 네, 아무튼 역시. 이렇게 간단하게 소영 학생의 역량을 살펴보기 위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화제의 코너를 만나볼까요? 안쌤이 대신 전해드립니다. 안전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안쌤께서 아나운서직을 꿈꾸는 취준생분들의 궁금증을 신영 아나운서에게 대신 물어봐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주시죠. 평소에 이제 취준생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같긴 해요. 아나운서 전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 테스트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꼭 학원을 이제 좀 많은 친구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대답 좀 해주시죠.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때 면접만 보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를 한 대 샀습니다. 사서 정말요? 네, 삼각대를 받쳐놓고 네. 집에 설치를 해서 네. 매번 녹화 버튼 누르고 달려가 서서 거기서 한번 해보고 다시 가서 어떻게 했나 보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휴대폰이 그렇죠.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냥 삼각대 휴대폰 하나 꽂아놓고 자기가 방송에 어떻게 나오는지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투가 나오는지를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면 그것도 극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카메라 테스트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사실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울 수 있는 얘기인데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가장 중요시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국에 소속돼 있을 때도 네. 후배 아나운서들 카메라 테스트 한 영상들을 쫙 보면서 네. 결국에는 외모를 그러면 가장 먼저 평가를 하고요. 목소리를 듣는 척하면서 뭐 외모를 본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미지가 좋아도 목소리가 굉장히 얇고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면 그것도 또 탈락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된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외적으로도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을 뽑게 되더라고요. 그럼 보통 준비하는 내용들은 어떤 걸로 좀 카메라 테스트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주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적인 내용이나 뭐 오프닝을 직접 써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요. 또 스포츠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좀 틀려도 귀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엽게 넘어간다는 게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답이 틀렸어요. 네. 그래서 틀린 걸 알았어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올 때는 더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굉장히 거기서 더 얼어서 버벅거리고 망했구나 라고 표정부터 이게 확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답이 둘 다 똑같이 틀렸을 경우에도 첫 번째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한 친구는 2차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서 탈락하게 되죠. 역시 방송은 순발력이 중요하니까 네.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이거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아나운서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또 겪게 되는 어떻게 뭐 딜레마적인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너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거냐,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냐? 라는 그런 압박 질문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자기 성찰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찰. 요즘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정말 아나운서가 왜 되고 싶은지를 모르면서 맞아. 그냥 아나운서 준비를 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면접에 합격을 해서 방송국에 들어오더라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자신이 빛나는 역할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만약에 제가 오늘 MC라면 여기 출연하신 분들을 빛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그쵸. 아나운서의 역할인 반면에 연예인은 자기가 빛나는 게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면에 나오고 싶어서 그냥 방송을 하고 싶어서가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왜 본인이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영 씨 솔직하게 지금 네. 입장에서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세요? 연예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미 아나운서고요. 좀 더 솔직한 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아나운서 역할로 저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 저는 이미 아나운서이고요. 라는 말씀이 너무 멋지세요. 오늘 신영 아나운서의 정말 가장 실질적인 취업 그러게요. 꿀팁이 대방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약간 이런 말까지 방송에서 저희가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정말 이렇게 내용을 공개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저희 제작진이 엄청난 걸 인수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요? 네, 이게 바로 박신영 아나운서의 자소서. 이거 저희가 확보를 했대요. 네. 이거 진짜 취업할 때 쓰셨던 자료 맞나요? 네, 바야흐로 2013년도 오.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썼던 그 자소서가 맞고요. 와, 네.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셨을 때 썼던 이 자소서 이거 어디서도 사실 들을 수 없는 건데 그럼 이 중에서 한 항목만 제가 꼽아서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뉴스도 하는 배짱 있는 박신영. 2013년 9월 14일 토요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처음 맞은 제 23번째 생일을 저는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를 생각하던 중에 문득 평소에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던 아이디어.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뉴스하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은 저는 문이 닫힘과 동시에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이내 하나둘 신기한 듯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핸드폰을 꺼내 제가 뉴스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릉역에 다다랐을 때 제 뉴스는 끝이 났고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곁으로 와 제게 응원의 말을 건네는 여중생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방송인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을 느끼게 해준 그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이벤트 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유, 그때가 떠오르네요, 다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에 꽂히면 일단 네. 끝장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생일 때는 면접을 보러 가면 네.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해서 제 실력을 100% 발휘를 다 못하는 게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냥 가운데 서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괴감도 들었고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뭐라는 그런 좀 배짱도 생겨가지고 네. 한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지망생 박신영입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평소에 제가 담력이 좀 부족해서 생일마저 제 자신을 좀 극복해보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또 신영 씨가 있고 이렇지 않았나 저는 싶은데요. 안멘토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 또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누군가를 되게 좀 많이 가르쳐보고 싶어서 저는 뭐 혼자서 공부할 때 항상 제가 선생님이다라는 생각해서 항상 읽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내가 단어를 내뱉으니까 내가 듣고 이해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빨라서 그래서 저도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읽는 거 좋아하고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좋아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자기 성찰을 하며 신영 씨의 자기소개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딱 읽어봤을 때에 되게 적극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방송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배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죄송해요. 이 자기소개서를 조금 쓰신다면 저는 궁금한 게 네. 일단은 나는 왜 그러면은 평소에 이걸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었을까가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좀 트라이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만 나는 그것조차 한번 뚫어보고 싶었다, 뛰어넘고 싶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가 거기에서 이건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끝났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내가 더 나아진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서술을 해준다면 조금 더 이 친구가 이런 적극성을 바탕으로 한 단계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언급해주면 좋았을 거다라는 그냥 자기소개서 철저하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2부에서는 소영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서 아나운서직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